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문기초에 이어서 형충회합파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충회합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형충회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정작 많이 배웠는데도 막상 실전에서 써먹기가 여간 좀 쉽지가 않아요. 나름 최대한 좀 쉽게 그리고 사주를 보는데 좀 잘 맞는 것들만 좀 골라서 좀 줄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충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충의 의미는 충돌, 적대, 분산,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합은 충으로 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떼어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떠나감, 이별, 신속, 불화, 불합, 신속하게, 격렬하게, 갑작스러운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충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충하는 시점에서 때려서 연다라는 그런 계고의 의미도 있고요. 물물교환, 주고받고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충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적인 마인드가 괜찮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무역이나 유통, 여행업 이런 쪽에 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장점을 그런 쪽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무역이나 유통, 여행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월에 충이 있다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떠나 살아야 좀 편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의 이제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두세 살 어린 나이에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 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월 1에 충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 형제궁, 부모 형제와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월 1에 월하고 1에 일은 나의 자리이기도 하고 월은 부모 형제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궁성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성론 그렇죠. 그래서 그 연과 일이 충이 있다 그러면은 나와 부모와 형제와의 그런 관계가 좀 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지만 형제지만 일방적으로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 형제지만은 약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를 주면은 나 역시 부모님께 하나를 보답해주는, 형제한테 뭔가를 받으면 나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주는, 대가를 돌려주는 그런 보답을 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충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충이 있을 때에는 좀 일방적으로 의지한다던가 바라고 이럴 때에는 금방 충돌, 약간 분리, 이별, 의견의 대립 이런 현상들이 좀 부모 형제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육친 간에. 또한 월과 일이 충할 때에는 어느 육친이
약한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이 강하면 부모나 형제가 월지가 강하면, 그러니까 적으면 연월 일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지가 강할 경우에는 역시 부모나 형제가 그러니까 나를 충하는 기운이 많은 것이고, 반대로 일지가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일지의 세력이 많다는 거죠. 강하다는 것은 내가 부모나 형제를 좀 이겨먹으려고 하던가, 결혼한 후에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시집 식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약간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과 시와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일은 역시 나의 자리이다 보니까 나와 자식과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배우자와 자식과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지 세력이 강하던가 아니면은 일지 세력의 그런 운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가 있고 시에 오가 있다 그러면은 일지의 세력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자년이던가 자대운이 되는 거고, 시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오대운이나 오년이 되는 거죠. 5월이 되던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지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자식이 내 의도대로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좀 더, 자식을 보는 기준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지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는 자식이 좀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좀 뭐를 해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오화가 시지가 힘이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를 보기에 있어서 부모가 잘 해주는데도 이유 없이, 그러니까 집이 싫다고 뛰쳐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충이 있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줘도 왠지, 그러니까 자식은 열심히 해도 부모님은 자식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역시 반대로 자식은 부모가 잘해줘도 부모의 그런 사랑이 되게 큰데도 그런 걸 좀 잘 못 알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연월일시를 또 사람의 몸으로 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과 월은 그러니까 사람의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월에 충이 있고 극각살이나 당교관살 이런 신살들이 좀 중첩이 되면은, 그러니까 연월은 또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에 내 오른편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월과 일에 충이 있다. 그리고 역시 극각살이나 당교관살 이런 살들이, 흉한 살들이 있으면은 한 30대부터 한 60대 이 사이에, 그러니까 오른쪽 역시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몸통에서 오른쪽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일과 시에 있고 역시 흉한 살들, 극각살, 당교관살, 그리고 낙정관살 이런 살들이 더불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노년에 좀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좀 왼쪽 팔다리가 좀 불편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충의 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지지에는 이렇게 그 충이 있죠. 좌우충, 묘유충, 이렇게 좌우충, 묘유충을 왕지의 충이라고 하는 거고, 인신충, 사해충, 이거 생지의 충이고, 진술충, 충미충을 고지, 묘지의 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의 충에는 총 6가지가 있는 거죠. 지지가 12글자니까 6가지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을 좌우충부터 알아보면은 좌우충이다 그러면은 수와 화의 충인 거죠. 그래서 좌우묘에는 그 삼합의 그러니까 삼합의 이제 가운데의 글자로 그러니까 왕지라고도 하고 뭐 왕자의 그러니까 왕한 글자라고 하죠. 왕지기도 하고 왕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충인 거죠. 그래서 이 수화의 충은 좀 정신적인 부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정신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화에 대해서 배울 때 화는 좀 정신이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가 왕하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여기가 신이고 자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신자합의 좌우충이다 이러면은 수가 왕한 데서 저 오화의 저런 화의 기운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화가 약하다 보니까 좀 불이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진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함이나 뭐 공황장애, 불면증, 그러니까 밤낮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낮이어야 되는데 불이 꺼지다 보니까 낮이어도 좀 깜깜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또한 좀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우자궁의 그 좌우충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성에서 배우자 성에 그러니까 처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임수다 그러면은 오화가 처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가 되고 처의 성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배우자 궁이기도 하고 성과 궁이 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남녀 관계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그러니까 의견이 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좀 다툼이 좀 빈번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뭐 자가 있고 여기 오가 있고 뭐 술이 있고 뭐 다시 또 뭐 인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역시 화의 기운이 강하고 자수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수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기가 강하고 화가 약하다 보니까 좀 심장 쪽에 좀 정신이나 심장 쪽에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수와 관련되어 있는 신장 방광 기능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의 기운 강한 사람 역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이 확 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가 밤 시간인데 이 불이 너무 밝다 보니까 이 밤인데도 낮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충이 좀 심하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낮 구별을 좀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면증이 좀 오고 불면증이 좀 심하게 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좌우충이 한쪽 세력이 좀 세지 않고 그냥 좀 적당하게 좌우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 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게 좀 그 미련을 두지 않아요. 왜냐면은 본인의 그런 그 각자가 왕지이다 보니까 뭐 상대방에게 뭐 지저분하게 좀 매달리거나 실강해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끝 없이 좀 제가 할 길을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좌우충, 왕지충이는. 그러니까 왕지들은 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스스로의 그런 독립심이나 자립심, 주체성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지들은 좀 크게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질 때에는 쿨하게 미련을 두지 않고 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자오나 묘유는 그러니까 도화의 글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오나 묘유가 사주에 많이 있으면 얼굴이 예쁩니다. 얼굴이 예쁜 분들이 많죠. 이런 왕의 글자들은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 하니까 정말 왕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왕비 한 명으로 만족하면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 말고 이제 후궁들이 좀 많죠. 이런 왕지의 글자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좀 그 다다익선의 그런 마인드가 좀 있죠.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비슷하게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뭐 일례로 청나라 시절에 청나라 말에 서태후가 있었죠. 그 아들이 동치제였나요? 그래서 6살이 되던 해에 서태후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 거죠. 6살부터. 그러면 아들이 6살인데 서태후는 아마 25 정도 그때 나이 20대 나이였던 거고요. 그래서 약 50년간 그 수렴 청정을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독재를 일삼았습니다. 서태후가 독재를 일삼았는데 그때가 1800년도 후반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의 얘기인데요. 이런 서태후가 그 독재를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런 잘생긴 남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없냐? 이유는 다 서태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서태후 때문에 중국에 잘생긴 남자가 없냐면은 중국의 그 이화원이라고 그 서태후가 호수를 만듭니다. 이화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수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수군 훈련을 시킵니다. 전국에 있는 씩씩하고 건강한 남성들을 이렇게 사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징집을 해가지고 이하원에 배를 띄워놓고서 그러니까 그 수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원 막루에서 이렇게 수군 훈련을 이렇게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오늘은 너라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간택을 받은 그 씩씩한 그 장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 선택되었기 때문에 좋아라 하고서 뽑히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지 뭐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태후한테 이렇게 서태후의 그런 그 선택을 받은 남자는
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두 발로 걸어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선택을 받은 남자가 그 49년 동안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정말 잘생긴 남자들, 씩씩한 남자들을 서태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시기에는 남자들의 가장 큰 그런 목적은 서태후한테 그 선택을 안 받는, 그래서 돈을 주고서 군대에 가지 않는 그런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나 신체 건강한 남자는 서태후의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왕의 글자들, 뭐 왕자든 여왕이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이런 왕이 되는 그런 글자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많으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다다익선, 많으면 좋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저런 도화의 글자가 있습니다. 왕지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6, 70에 봄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6, 70에 봄바람이 불면은 뭐 건강을 위해서 바카스를 많이 드시려나, 어쨌든 이런 웬만한 내공이 아니시면은 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춘심을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는 물상대체를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뜨개질이나 자수, 뭐 재봉틀 이런 것들을 돌리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우리가 전통놀이 하는 그런 그 화살 던져서 이런 그 뭐죠? 병에 그 화살촉을 이렇게 꽂아 넣는 그런 투호라는 그런 전통놀이 있고요. 아니면 어르신들 좀 게이트볼 같은 그런 운동을 하셔도 물상대체로 참 좋습니다. 뭐 전 그런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싫다 그러시면은 요리에 사용되는 절구라도 갖다 놓으시고 마늘이라도 신나게 다져보시는 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충을 알아보았고요. 그 묘유충, 자, 묘유충을 알아보면은요, 그러니까 묘유충이다 그러면은 좌우충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왕지의 충이죠. 그러니까 그 모광지절에는 그 금이 닫히겠지만은 역시 그 금극목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은 신경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수족이다 보니까 금극목의 현상이 좀 생기면은 좀 신경이 좀 예민하고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예민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촉각이 발달해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러니까 뭐 닭살 돋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머리가 쭈삣하고 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수족이다 보니까 금극목 현상이 좀 생길 때에는 그러니까 뭐 간이나 담, 목, 아니면은 수족에 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그런 수족에 좀 문제가 좀 올 수도 있고요. 목이 좀 강한 모강지절에는 폐나 뭐 이런 코 관련된 비염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고요.
치아나 골격도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유충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왕지해충은 이 정도까지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인신충, 그러니까 생지해충이죠. 그러니까 인신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묘유충과 같은 금과 목의 충이지만은 그러니까 인신충은 이제 생지해충인 거죠. 생지해충은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충의 강도가 그러니까 연과 시에 있는 그런 충보다는 그러니까 일과 월에 있는 그런 충이 좀 세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는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신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월지와 일지에 있는 그런 충들이 좀 세진 거죠. 모든 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신충 같은 경우는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좀 하는 것처럼 좀 일을 급하게 진행시켜서 조기에 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성과를 얻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충에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 현상도 생기는 거죠.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뭐 빼먹기도 하고, 뭐 부실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인신증을 좀 해소하는 그런 방법에는 역시 역마의 물상이다 보니까 출퇴근을 자차로 운전해서 하는 것도 좀 좋고요. 도로교통과나 도로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이런 역마성이기 때문에 뭐 유통이나 무역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취미생활로 인신충이 타악기의 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목탁치고 하는 그런 쪽에 타악기를 뭐 물상대체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신충은 소리의 물상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신충이 사주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큰 스피커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스피커가 되실 수가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울림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신충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울림이 좀 크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피클쌤도 인신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울림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도 이런 인신충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산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정상에서 큰 소리로 야호라고 크게 외쳐주시면은 울림이 큽니다. 그래서 인신충 울림이 크죠. 그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인신충이 있는 저희 누님은 그러니까 설거지를 엄청 소리나게 합니다. 달가락달가락하게 설거지를 하시는 우리 누님이 계십니다. 자, 사해충. 인신충과 마찬가지로 역마의 충인 거죠. 변화, 변동, 사건, 사고가 빠르게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충과 비슷하게 정신적인 질환이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신충이나 묘유충은 좀 신체적인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좌우충이나 사해충은 정신적인 면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 되는 거고, 인신충에 비해서 사회충은 그러니까 인신충이 타악기면 사회충은 현악기에 그런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충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 현악기에 그런 현을 키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주를 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사회충은 뭐 인신충도 크지만은 사회충 역시 사회충이 좀 더 국제적인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충이 있는 분들 유학을 좀 많이 가시는 분들 많고요. 뭐 항공사, 여행사, 외교관, 뭐 땡땡 종합상사 같은 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시면은 아까 독립해서 소규모의 수출입 무역업을 하시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사회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신사회가 생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지에 충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생지의 충이다. 그러니까 생지는 좀 약간 시작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생지 좀 어리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겨났다, 생지다, 뭐 보호해줘야 된다, 뭐 이런 분들,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뭐 어린아이라고도 또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 다투면은 그러니까 코피가 터지지 않습니까? 선박 날려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다투면은 이렇게 코피 터지듯이 이 인신사의 충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많이들 싸우고 다녔는데 뭐 요즘은 뭐 싸우면 큰일 나죠. 자, 진술충 토끼리의 충입니다. 진술충, 충미충 알아볼 건데요. 일단 토끼리의 충입니다. 같은 토끼리의 충이다 보니까 뭐 봉충이라고도 합니다. 봉충. 그러니까 뭐 진술충이든 충미충이든 그러니까 사주가 화토편이 많은지 아니면 금수편이 많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술충이 있는데 화토가 많다 화토가 많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인호술 삼합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화의 기운이 강한데 진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진술충이 일어나면서 진충에 있는 개수나 이 을목 진중에는 그러니까 을개무라는 지장간이 있지 않습니까? 을개무가 있기 때문에 이 진중에 있는 을목이나 개수가 이 화의 기운에 의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을개무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역시 천간에 개수나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은, 을목 같은 경우는 술이 묘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술충, 화기가 강한데 진술충이 있다 그러면은 을목이나 개수의 그런 오행이, 아니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육친이 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항상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인이다 그러면은 인후술이 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충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진술충이 일어나지 않다가 뭐 술대운에 술년이 오든 아니면 또 진년이 오든 이러면은 진술충이 그때 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중점적으로 생긴다고, 충이 그때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월에서 오는 진술충은 좀 약한 거죠. 세운이 가장 강한 거고, 해에서 오는 게 가장 강한 거고요. 대운 같은 경우는 이 대운 시기에 이런 진술충이 일어나면은 좀 일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런 집행이 술년이나 술월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충미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토, 미토가 같이 있으면은 소가 밭을 가는 그런 물상인 거죠. 충미의 물상이. 그러니까 충미충의 물상이 소가 밭을 가는 그런 물상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소가 밭을 간다라고 하면은 좀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밭을 갈아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밭 갈아놓고 씨 뿌리고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런 충미충이 있는 분들이 이런 작물을 잘 키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땅에서 주는 그런 보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써보면은 충, 미, 유, 사,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반합이죠. 반합. 네. 사유가 반합이고 충미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미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 미중에 있는 정, 을, 기라는 지장간이 천간으로 뜨는 거죠. 역시 축중에 있는 개신기도 뜨는데요. 이 축중에 있는 개신기보다는 미중에 있는 정을기의 이 을목이 사유근극의 근극의 근극목을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중 을목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미토라는 글자가 미토든 축토든 진토든 술토든 이런 고장지 같은 경우는 이
을목이 있지만, 이 고장지가 이제 목의 고장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토라는 저 고장지 창고에는, 그 죽은 목재가 가득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은 목재를 다시 땅에 심어서 나무로 살아서 자라날 확률은 적지만은 저 창고 안에는,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목재들이 가득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 안에는 나무들이 가득한 창고다. 그래서 금이 보기에는, 금명이나 이런 만약에 신금일간들이 보기에는 이런 재성의 고집, 재고죠, 목의 고지를 깔고 있으면 돈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고지를 열었기 때문에 역시 돈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진술충이든 충미충이든 이런 그 토의 충이 있는 분들은 일단 그 토가 이 복부, 허리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몸의 중앙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토가. 몸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런 토의 충이 있는 분들이 좀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온에서 와가지고 충이 올 때도 허리 아픈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또한 그 충이 되면은, 토의 충이 되면은 땅이 흔들린다고 하죠. 땅이 좀 지진이 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고 약한 십성이나 육친이 좀 인묘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술충미가 있는 분들이 그 마음에 좀 한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해당 육친의 그런 인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진술충미는 그러니까 그 뭐 인성으로 있든 재성으로 있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어머니에 대한 한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한, 뭐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한. 왜냐면은 내가 그 자리를 잡기 전에 좀 빨리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묘지이다 보니까, 고지이기도 하고 묘지이다 보니까 저 글자들 진술충미에는 귀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역시 충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육합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육합편에서는 제가 좀 비법을,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법들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자, 안녕.